챕터 3 동물생리학 20장 순환계 112쪽에 50번 혈액 응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혈액 응고는 실제 두 가지 경로로 유발되어 혈관이 손상되는 혈관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뜯어지자마자 그 옆에 있는 결합 조직에 콜라겐이 노출돼요. 그럼 이거에 반응해서 혈소판이 반응한다고 했죠? 혈소판이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막아주면서 얘가 어떤 물질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늘 혈액에 존재하는 이런 단백질, 어떤 단백질인지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혈장에 존재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애들이 그냥 번호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12번에 해당하는 팩터 12가 반응해서 팩터 12가 액티브 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팩터 11이 또 액티브 폼으로 바뀌면 팩터 9을 액티브 폼으로 바꿔주고 팩터 8을 액티브 폼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또 팩터 10이 활성화되는데, 팩터 10이 활성화되면 바로 이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시켜요. 그럼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들면서 혈액이 응고되죠. 혈병이 형성되죠. 이게 내인성 경로고요. 우리가 칼로 찌른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칼로 찌르면 조직 인자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팩터 7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팩터 7은 팩터 9이나 팩터 10을 활성화시켜서 똑같이 트롬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걸 외인성 경로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응고에 이상이 있으면 항상 응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응고 문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 경우에, 예를 들어 혈우병인 사람은 팩터 8이냐 9이 없어요. 혈우병은. 그러면 혈소판이 있더라도 이 내인성 경로에 지금 제가 빨간색을 그린 요 단계가 막히면서 혈액 응고가 안 되겠죠. 그런데 혈우병에 걸린 사람이더라도 팩터 7은 있기 때문에 혈우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외인성 경로, 이 파란색 경로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개발했는데요. 첫 번째 프로트롬빈 타임이라고 부르는 PT는 혈소판이 없는 데다가 조직 인자를 일부러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응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오른쪽 파란색 외인성 경로로 걸리는 데 시간을 측정한 거야. 이 시간이 정상이면 응고에 문제가 없는 거고, 이 PT가 길어지면 외인성 경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 외인성 경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혹은 알파 PTT라고 하는 이 실험법은 환자 혈소판이 없는데 거기다 다시 혈소판을 집어넣은 다음에 응고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왼쪽 이 내인성 경로를 유발시킨 거죠. 혈소판 대치 성분으로. 그래서 요거의 시간은 내인성 경로로 응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간이 길어지면 내인성 경로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혈우병인 경우에는 팩터 8이었기 때문에 혈소판을 넣어도 그 사이에 있는 팩터 8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APTT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아래 니은부터 먼저 하면 혈우병 A라고 하는 사람은 팩터 8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APTT 시간은 길어지죠. 근데 이 사람 혈우병이더라도 팩터 7은 있기 때문에 PT는 시간이 똑같을 거다. 연장되지 않는다. 시간이 정상인과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식은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TT는 트롬빈 타임인데, 얘는 신호 전달에서 지금 윗단계 상관은 없이 아랫단계를 활성화시키면 그 다음 경로가 활성화되죠. 이 사람은 혈소판이 없는 데다가 그냥 바로 트롬빈을 바로 가해주는 거야. 내가 활성화된 트롬빈을 실험실에서 넣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바로 피브리노겐, 섬유소원이 피브리노겐입니다. 피브린으로 전환되면서 응고가 되겠죠. 이거는 이 마지막 요 단계 제가 하이라이트 친 요 경로로 알아보는 건데, 이건 바로 공통 경로라고 부르죠. 공통 경로는 트롬빈에 의해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과정을 공통 경로라고 해. 그러니까 만약에 피브리노겐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이 길어지겠죠. 내가 바로 트롬빈을 넣어주는 거니까 피브리노겐의 이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법이고,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피브리노겐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피브리노겐 혈증이라고 제가 써놨어. 피브리노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TT가 모두 연장이 되는데 그것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외인성 경로든 내인성 경로든 결국에 공통 경로인 피브리노겐이 있어야만 응고가 되는 거잖아요. 내인성 경로든 외인성 경로든 공통 경로로 반드시 겪어야 피브린이 생기면서 응고되죠. 근데 피브리노겐이 없으면 응고가 안 되니까 피브리노겐이 없으면 PT, APTT 모두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혈액 응고는 양성 피드백이다. 지식형으로도 봤고요. 위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트롬빈이 한번 활성화되면 걔가 앞단계의 단백질들을 계속 액티브 폼으로 활성화시켜주죠. 여기서 팩터 12 같은 경우에 팩터 12에 A를 붙인 게 이게 액티브 폼이라는 뜻입니다. 활성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활성화된 트롬빈은 그 전 단계들을 다 액티브 폼으로 바꿔주고 있으면서 다시 걔네들에서 또 트롬빈이 활성화되니까 계속 활성화되는 양성 피드백이 맞죠. 그림에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7번이 된다.